안녕하세요.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 3가지를 다뤘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D 이 3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도 항상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은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비타민 D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뼈의 적절한 형성과 칼슘의 항상성 유지입니다. 장에서는 음식으로부터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신장에서는 칼슘과 인산염이 재흡수되는 것을 도와 체내로부터 과다한 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여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칼슘이 뼈에서 용출되고 침착되는 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과 분화, 사멸을 조절하는 많은 유전자들을 관리하기도 하며 면역 조절 기능과 염증 감소 작용 역할도 합니다. 어떤가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비타민 D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뼈의 무기질 침착을 저해하여 어린이에게는 성장 저하 또는 구루병을 일으키고 어른에게는 골연화증, 부갑상선 항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무기질이 손실되어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며 암, 심장질환,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은 필요한 비타민 D의 80%를 햇빛에서 얻고 나머지 20%는 식품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 버터, 달걀 노른자, 기름진 생선, 오렌지 주스, 시금치 등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혈중 농도가 30에서 100 사이라고 할 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16으로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햇빛, 음식으로부터뿐 아니라 매일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족하다고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 시 간에 축적되어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 고칼슘열증으로 두통, 오심, 구토, 입마름,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부전증, 고혈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게 내 몸에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는 양일까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은 1000에서 2000 IU 사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혈중 농도가 적정 수치 아래일 확률이 높고 그럴 경우 이 정도 양으로는 적정 수치인 30에서 100 사이의 농도에 도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섭취하시는 분이라면 1000에서 2000 IU를 먹기보다는 초반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고함량인 4000에서 5000 IU를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전에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도 최근 1년 이상 안 드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 유지 용량으로 매일 1000에서 2000 IU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종종 약국에서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타민 D는 평생 먹는 것입니다. 기존에 꾸준히 챙겨 먹어 정상 농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그대로라면 혈중 수치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D는 비타민 B나 오메가3, 캡슐 유산균에 비해 크기도 작고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형도 많이 나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타민 D가 꼭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약의 진심인 편 요약사였습니다.